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막바지 피서를 즐기기 위해 산과 계곡, 영화관 등을 찾아 더위를 잊었는데요. 김철진 기자가 8월의 마지막 휴일 풍경 담아왔습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펼쳐진 계곡에서 부모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칩니다. 모자를 쓴 채 튜브를 타고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면 더위는 금세 잊혀집니다. 계룡산 동학사 계곡엔 막바지 여름을 즐기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대전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곳이 동학사라는 곳이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물놀이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계속된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은 시원한 실내로 향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국내외 기대 작품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로 영화관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주말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려고 영화관에 왔습니다. 또 여름철에 오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바다와 산, 주요 유원지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절기상 처서도 지났지만 여전히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을 넘나들며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가 모레까지 내리는 비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부턴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음 달 중순까진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온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역에선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걸로 예보된 만큼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을 이경은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지속되며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 이후 지난주까지 석 달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무려 250명에 달합니다. 충남에선 지난 7일 낮 12시쯤 아산시 봉수산에서 등산로 난간을 설치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충남에서 8명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2,500명이 넘는 환자와 3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감시 체계를 운영한 지난 2011년 이래 역대급 폭염 일수를 기록했던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중엔 열 탈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열 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노인이나 어린 소아 아니면 혼자서 거동을 못 하시거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알코올 중독 환자 이런 분들이 좀 더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 경련,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체온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다만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의식을 잃거나 경련 등의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각 증상을 보이거나 경기 아니면 혼수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행을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난다면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땐 병원을 찾아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자신의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58살 A씨가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충북 괴산의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동안 하락세를 유지하던 충청권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4개월 연속 오름세인데다 대전의 주택 매매가도 5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월 전국의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이미 상승세로 전환한 아파트에 하락세였던 연립 단독주택까지 더해 전체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 전체 주택 매매가는 전달보다 0.01% 상승하면서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오름세로 바뀌었습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8월 둘째 주 유성구 0.1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구 0.03%, 천안 서북구 0.34%, 동남구 0.19% 오르는 등 상승세로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금리 상승이 멈췄고 급매물 소진 후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리 상승이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치고 앞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종시 역시 주택 가격이 지난달에도 0.82% 상승하며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21주째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연초 대비 10% 정도 호가는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거래 같은 경우도 상승되면서 거래는 좀 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는 하락에 따른 반등의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충남 지역의 집값도 6월 마이너스 0.07% 하락세에서 7월엔 0.01%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세종,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충청권 전체가 오름세로 바뀌었고 충청권이 지방의 집값 회복을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건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일단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대외적인 불안정 요소들이 커질 경우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세종시 외곽에서 세종의사당 인근 도로도 대대적으로 확충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금강 햇물이교 대체교량 건설 사업이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종시는 이 밖에도 북세종 IC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어지는 임난수로 왕복 6차로 확장안과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옆 당진 영덕고속도로에 나들목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신도시 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펀드 매각 등 민간 투자 방식 도입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정기 개최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시청 인근 보람동 금강 수변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대전시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반납에 따른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를 반납한 비율은 9.1%로 대전시는 기존 10만 원이던 반납 혜택을 최대 3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서울, 인천, 세종 등과 같은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 댓글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장민주 판사는 지난해 10월 31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란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3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김정헌 판사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가맹점 업주 35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대전 중구의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며 중국과 베트남산 고춧가루 2천여 킬로그램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1억 7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대전 지역의 60대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판사는 지난해 8월 목회 활동을 위해 생활하던 필리핀 거주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63살 목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대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밝혔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자수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